청소년기에는 성 호르몬이 많이 분비되면서 남성과 여성의 신체적 특성이 나타나는 2차 성징이 일어나요. 남자는 수염이 나고 목소리가 굵어지며 음경이 커지고 몽정을 경험하게 되고, 여자는 가슴이 발달하고 엉덩이가 커지며 생리가 시작되는 자연스러운 신체적 변화가 일어나요. 2차 성징은 아기를 만들고 낳을 수 있는 신체적 준비가 시작되는 것으로 미래의 부모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뜻해요. 청소년기 남자의 몸에서는 남성 호르몬이 활발하게 분비되어 고환, 정소에서 정자가 만들어지는데, 정자는 아기를 만들 수 있는 세포로 부고환, 부정소에 차곡차곡 저장되어 있다가 더 이상 저장이 힘들어지면 음경을 통해 한꺼번에 몸 밖으로 배출돼요. 이것을 사정이라고 하고, 이때 배출된 액체를 정액이라고 해요. 청소년기에 처음 하게 되는 사정은 잠을 자는 동안 꿈을 꾸면서 하게 되는 몽정으로 자연스러운 성장 과정이며 몸에 이상이 생기거나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청소년기의 여자의 몸에서는 여성 호르몬이 활발하게 분비되기 시작하면서 난소에서 성숙된 난자를 한 달에 한 개씩 내보내는 배란이 일어나요. 아기를 만들 수 있는 세포인 난자는 수란관에서 남성의 정자를 만나게 되면 자궁의 착상에 임신이 되고 10달 후 아기를 출산하게 되는데, 정자를 만나지 못한 난자는 아기를 맞을 준비를 했던 자궁 내막과 함께 질을 통해 몸 밖으로 나와 생리가 돼요. 이런 과정은 한 달에 한 번씩 규칙적으로 일어나요. 청소년기에는 남자와 여자 모두 아기를 만들 신체적 준비가 시작되는 시기로 갑작스러운 몸의 변화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생명에 대한 책임감에 대해 생각해 봐야 하는 중요한 시기예요. 청소년기에는 이성 친구에게 관심이 생겨 잘 보이고 싶고 서로 좋아하는 감정을 느끼며 함께 있으면 기분이 좋아지기도 해요. 이성 친구와 손을 잡고 싶고 뽀뽀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는 먼저 내 생각을 친구에게 솔직하게 이야기해 동의를 구하고, 상대방이 원하지 않을 때는 절대 신체적 접촉은 하지 않아야 해요. 또 거절할 때는 미안하고 관계가 서먹해지는 것이 걱정돼 망설이지 말고 내 몸의 주인인 내 생각과 의견을 단호하고 명확하게 이야기해야 해요. 도움이 필요할 때는 혼자 고민하거나 친구들끼리 쉬쉬하지 말고 부모님이나 선생님, 주변에 믿을 만한 어른에게 물어보세요. 이성 친구를 사귀는 건 상대방을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방법을 배우고 나에 대해 알아가는 과정이니까요. 아직 성인이 되지 않은 청소년기의 호기심으로 시작된 성관계는 원치 않은 임신으로 여성과 아기 모두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고 남녀 모두에게 위험한 성병을 옮길 수 있어요. 청소년뿐만 아니라 성인이 되어서도 아기의 탄생을 축복받을 수 있을 때가 아니라면 임신을 피하는 방법인 피임을 꼭 해야 해요. 피임은 임신 계획이 없다면 성관계 때마다 매번 해야 하고 남자와 여자가 함께 공유하고 상의해야 할 중요한 일이에요. 예를 들면 남자는 콘돔을, 여자는 피임약을 복용해 남자와 여자 모두 피임에 책임을 져야 하고 남자나 여자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피임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아야 해요. 청소년도 올바른 피임 방법에 대해 알고 있어야 원치 않는 임신과 성병으로부터 나를 지킬 수 있고, 만약 임신이 걱정되거나 성병에 걸렸을까 고민이라면 부모님이나 선생님에게 되도록 빨리 알려야 건강하고 안전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약이나 도구를 사용하지 않는 자연 피임법은 준비되지 않은 성관계 시에 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피임 실패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여자의 생리주기 중 난소에서 성숙한 난자가 나오는 배란기에 성관계를 하게 되면 임신을 하게 돼요. 생리주기를 평균 28일로 봤을 때 배란일은 다음 생리 예정일 14일 전으로 배란된 난자의 수명은 18에서 24시간이고
정자의 수명은 3일이니까 배란 예정일 전후 4일 정도가 임신이 가능한 기간이에요. 하지만 배란일은 변동이 있을 수 있어 앞뒤로 2일씩을 더해 총 8일을 임신이 가능한 기간으로 생각해야 해요. 그리고 여성은 스트레스, 신체적 환경적 변화에 따라 배란일에 변동이 있을 수 있어 생리가 규칙적인 여성도 생리주기법을 이용한 피임 성공률은 75%로 높지 않고 생리주기가 불규칙한 여성은 생리주기를 이용해 배란일을 예상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요. 그리고 생리 기간에는 절대 임신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만 여성은 언제나 임신 가능성이 있고 생리 중 성관계는 감염의 위험이 있어 더욱 피해야 해요. 사정 직전에 여성의 질에서 남성의 성기를 빼내는 질외 사정 또한 피임 실패율이 높은 위험한 방법이에요. 남자는 사정할 때 3억에서 5억 개의 정자가 한꺼번에 나오는데 아주 적은 양의 정액이라도 질 내에 묻었다면 수백만 마리의 정자가 남아있을 수 있어서 임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럼 임신을 막을 수 있는 구체적인 피임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볼까요? 먼저 남성이 할 수 있는 피임법에는 남성용 콘돔 사용이 있어요. 남성용 콘돔은 발기한 남성의 음경에 끼워 착용하는 형태로 정액이 여성의 몸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는 역할을 해요. 콘돔은 85%의 피임 효과와 함께 에이즈를 포함한 성병을 예방하는 효과도 있어 간편하고 효과적이지만 정확하게 사용하지 않으면 피임 실패율이 15%로 높아요. 남성용 콘돔을 정확하게 사용하려면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새 콘돔을 사용하고 포장지에서 콘돔을 꺼낼 때 손톱에 의해 찢어지지 않게 주의해야 해요. 콘돔은 부드럽고 미끌미끌한 상태여야 하고 빳빳하거나 딱딱하고 끈적하다면 사용하지 말고 새 콘돔을 사용해야 해요. 콘돔은 성관계의 처음부터 여자의 질에 접촉하기 전 음경이 단단하게 발기되었을 때 씌워야 하는데 폭용 수술을 하지 않은 남자라면 음경 피부를 뒤로 잡아당겨서 콘돔을 씌워요. 콘돔 끝부분 꼭지에 공기가 들어가지 않도록 손가락으로 콘돔의 꼭지를 쥐고 콘돔이 음경 전체를 감쌀 때까지 한 손으로 돌돌 풀어줘요. 콘돔의 꼭지는 정액을 담기 위한 공간으로 약간의 여유 공간이 남지 않으면 정액이 넘쳐 흘러 여성의 질 내부로 흘러 들어갈 수 있어요. 사정 후에는 음경이 수축되기 전에 빨리 여성의 질에서 빼내야 하고 이때 콘돔이 벗겨지거나 안에 있는 정액이 새어나오지 않도록 한 손으로 가장자리를 잡고 조심스럽게 빼내서 콘돔 중간을 묶고 휴지통에 버려야 해요. 콘돔은 어디서 살 수 있나요? 콘돔은 편의점과 약국, 인터넷 등에서 살 수 있으며 청소년도 구입이 가능해요. 원치 않는 임신과 출산, 성병을 막기 위해 콘돔을 미리 준비하고 꼭 사용하는 것이 중요해요. 콘돔을 2개 착용하면 피임 효과가 더 좋은가요? 아니에요. 콘돔에 묻어있는 윤활제로 인해 미끄러져 빠질 수 있고 마찰로 콘돔이 찢어질 수 있어요. 피임 효과는 하나만으로도 충분해요. 여성이 할 수 있는 피임법은 남성보다 다양하고 부작용에 우려가 있기 때문에 출산 경험, 장애 정도, 현재 앓고 있는 질환이나 복용하고 있는 약, 개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 가장 적합한 방법을 선택해야 해요. 임의로 피임법을 결정하기보다는 산부인과에 가서 의사 선생님과 상의해서 결정하는 것이 가장 좋아요. 먼저 경구 피임약은 입으로 먹는 피임약으로 비교적 안전하고 효과적이지만 성병을 예방하지는 못해요. 피임약의 주성분은 호르몬을 포함한 복합 성분으로 난자가 성숙되지 않도록 해서 배란을 막거나 수정란의 생성과 자궁 내 착상을 방해하고 자궁경부 점액을 끈끈하게 해서 정자의 이동을 막아요. 경구 피임약은 정확하게 먹으면 피임 성공률이 97%에 99%로 높은 편이지만 먹는 방법을 지키지 않으면 피임 효과가 없어서
올바른 방법으로 약을 먹는 것이 제일 중요해요. 피임약을 처음 먹는 경우는 생리 첫날부터 하루 한 번 한 알씩 21일 동안 매일 같은 시간대에 약을 먹고 7일 동안은 쉬게 되는데, 보통 쉬기 시작한 이틀에서 4일쯤에 생리를 시작하게 돼요. 7일을 다 쉬었으면 8일째 다시 새 포장약 복용을 시작해요. 경구 피임약은 모든 사람에게 적합한 피임법은 아니에요. 어떤 사람에게는 메스꺼움, 두통, 가슴 당김, 불규칙한 출혈 등의 부작용이 나타나기도 해요. 특히 35세 이상 흡연을 하는 여성 또는 장애로 인해 잘 움직이지 못하거나 감각이 저하되어 있는 여성의 경우에는 혈액이 응고해 혈관을 막는 혈전증으로 심장과 혈관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서 피해야 해요. 뇌전증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발작을 유발하는 성분을 제외한 프로게스틴 단일 성분의 피임약을 복용해야 해요. 다른 약을 먹고 있거나 장애로 인해 질병이 있는 경우에는 부작용은 줄이고 피임 효과는 높일 수 있도록 산부인과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과 상의하고 가장 잘 맞는 약을 처방받아서 피임약을 먹는 것이 중요해요. 피임약은 꼭 병원에서 처방받아야 살 수 있나요? 약의 성분에 따라 약국에서 처방전 없이 구입하는 피임약도 있고, 산부인과 진료 후 처방전을 받아야 살 수 있는 피임약이 있어요. 하지만 장애 정도와 현재 질병, 먹고 있는 약물에 따라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니 의사 선생님과 상의 후 안전하게 피임약을 먹는 것이 중요해요. 만약 피임약을 제때 못 먹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하루 잊어버린 경우에는 생각나는 즉시 잊은 약을 먹어요. 하루에 2알 혹은 동시에 2알을 먹게 될 수도 있으며, 그 뒤에는 매일 한 알씩 같은 시간대에 먹으면 돼요. 이틀 연속 약을 먹지 못했을 때는 생각났을 때 바로 2알을 먹고, 그 뒤에는 원래대로 약을 먹어요. 그리고 7일 동안은 임신의 가능성이 있을 수 있으니까 성관계를 하지 않거나 콘돔 등 다른 피임 방법도 함께 사용해야 해요. 피임약을 오래 먹으면 나중에 임신이 잘 안 되나요? 아니에요. 피임약을 오래 먹었어도 약을 끊은 후에 임신 성공률은 피임약을 전혀 먹지 않은 여성의 임신 성공률과 차이가 없어요. 응급 피임약에 대해 궁금해요. 응급 피임약은 성관계 후 수정란이 자궁에 착상하는 것을 방해하는 약물이에요. 성관계 후 24시간 안에 먹어야 피임 효과가 가장 높고, 시간이 지날수록 피임 효과는 떨어져요. 높은 호르몬 농도로 생리주기의 변화, 출혈, 배란장애 등 신체에 급격한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 응급 상황에서 의사의 처방으로 사용하는 약이에요. 피임 패치는 피부에 붙여 피부를 통해 혈관으로 호르몬을 전달해 먹는 피임약과 효과가 같고, 피임 성공률은 91에서 99%예요. 28일을 생리주기로 일주일에 하나씩 3주 동안 가슴 부위를 피해 엉덩이, 복부, 아랫배 등에 부착하고 마지막 일주일 쉬는 기간을 가지게 되면 이 기간에 생리를 하게 돼요. 먹는 피임약처럼 매일 약을 복용해야 하는 불편함은 없지만, 피부에서 떨어지거나 일주일에 한 번 교체하는 것을 잊어버리면 피임의 효과가 없어지며, 체중이 90kg 이상인 여성은 피임 효과가 떨어질 수 있어요. 먹는 피임약에 비해 비용이 비싸고 호르몬의 농도가 높아 혈전이 생기는 부작용의 위험이 있어 산부인과 의사 선생님의 처방에 따라 사용할 수 있어요. 임플라노는 호르몬을 포함하고 있는 성냥개비 모양의 작고 부드러운 플라스틱 막대를 팔의 안쪽에 이식하는 방법으로 매일 적은 양의 호르몬이 나와서 98%의 피임 효과를 나타내요. 자궁 안에 시술하는 것이 아니라 팔의 피부 아래에 이식하기 때문에 아기를 낳아보지 않은 여성들도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한 번 이식으로 3년 동안 길게 피임 효과가 있고, 3년 후에도 계속 피임을 원할 경우에는 기존 임플라논을 제거하고 새로 이식하면 돼요. 부분 마취를 이용한 간단한 시술로 시술 후 바로 일상생활도 가능해요. 호르몬의 영향으로 생리가 없어지거나 양이 많아지거나
불규칙적인 출혈이 나타날 수 있고 두통, 어지러움, 체중 증가 등이 나타날 수 있지만 보통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증상이 나아져요. 하지만 불편 증상이 지속된다면 산부인과 의사 선생님과 상의 후 다른 피임 방법을 사용해야 해요. 여성용 콘돔은 페미돔이라고 하며 98%의 피임 성공률을 보여요. 성관계 전 미리 여성의 질에 삽입하는 방식으로 약 17cm 정도의 길이의 주머니 모양으로 여성의 질 내부를 감싸 보호막 역할을 해요. 페미돔은 여성이 편안한 자세를 취한 후 눕거나 의자의 한쪽 다리를 올린 자세로 질에 삽입하는데 남성용 콘돔에 비해 사용 방법이 다소 불편하고 사용법에 거부감이 있어 우리나라에서는 널리 사용되지 않아요. 손 움직임이 자유롭지 않거나 다리가 잘 벌어지지 않는 장애가 있을 때에는 사용하기 어렵고 삽입할 때 질 안쪽이 손상되거나 염증을 일으킬 수 있어요. 하지만 남성용 콘돔과 같이 성병을 예방하는 장점이 있는 피임 방법이에요. 자궁 내 피임 장치에는 구리 루프와 호르몬 루프가 있어요. 먼저 구리 루프는 구리가 감긴 T자 모양의 작은 장치를 자궁 안에 삽입해 구리 성분이 아주 소량씩 자궁과 난관에 방출되어 정자의 활동을 방해하고 정자를 죽이는 효과가 있어요. 산부인과에서 간단한 시술로 삽입 가능하며 피임 효과는 5년이고 자궁 내에 잘 자리를 잡았는지 6개월마다 진료를 통해 확인해야 해요. 자궁 안에 시술해야 하는 부담 때문에 아기를 낳은 경험이 있는 여성이 주로 시술해요. 생리량이 많아지거나 염증이 생기면 루프를 제거해야 해요. 호르몬 루프는 미레나라고 하며 구리 루프와 비슷한 모양을 하고 있지만 장치 안쪽에 황체 호르몬이 담겨 있어 매일 아주 적은 양의 호르몬이 나와 5년간 장기적인 피임 효과를 볼 수 있고 피임 성공률은 99% 이상으로 높아요. 미레나에 함유된 호르몬은 자궁에만 영향을 줘서 부작용이 적은 장점이 있어요. 처음 2-3개월 동안에는 자궁 내막이 안정화될 때까지 불규칙한 출혈이 있을 수 있어요. 미레나는 자궁 내막의 증식을 억제해 생리량이 줄어들고 기간도 짧아지며 생리를 아예 하지 않기도 해서 피임 목적뿐 아니라 자궁 근종이나 자궁 내막증으로 생리량이 많거나 심한 생리통의 치료 목적으로도 사용해요. 성관계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라요. 임신을 막고 동시에 성병도 예방할 수 있는 피임 방법들을 잘 알아두고 적절한 시기에 정확하게 사용하세요. 피임은 적극적으로 나를 지키고 사랑하는 방법이에요.